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8월 11일 목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어젯밤에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에 발표된 미국의 그 소비자 물가지수 우리 CPI라고 불리는 이게 예상보다 둔화가 됐죠. 그런 모습을 나타내면서 뉴욕 시장은 급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2.89% 상승했고 S&P 500도 2.13%, 다우도 1.63% 이렇게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 CPI가 생각보다 높게 나오지 않고 그 지수가 좀 둔화된 게 아무래도 연준의 금리 인상이 다소 이제 여유를 가질 수 있다. 뭐 그렇게 이제 시장이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코스피도 출발부터 오늘 그 1% 이상 상승하는 그래서 2,507포인트가 넘어서면서 출발을 했고 이게 장 초반에 잠깐 외국인하고 기관이 좀 머뭇거렸어요. 그러다가 아주 빠르게 매수 쪽으로 들어오면서 상승폭을 오늘 넓혀갔다. 특히 이제 오늘이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불안감이 또 나름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막판에 좀 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심해지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별 특이한 사항 없이 그래도 비교적 잘 버텨준 하루였다. 그래서 장 시작 시점에서 잠깐 매수를 보이던 개인들 같은 경우는 지수가 올라가는 거와 함께 하루 종일 매도폭을 늘려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막판에 와서는 그 기관이 강하게 그 매수에 들어오면서 오히려 지수 상승은 조금 더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1,367억을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4,680억을 순매수하고 개인은 6,032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는 2,523.78포인트. 그래서 어제보다 1.73% 상승하면서 코스피는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시작을 아주 강하게 했어요. 거의 1.5% 가까이 오르면서 출발을 해서 그래서 장 한때는 이게 그 1.78% 그러니까 지수로는 834.88포인트까지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 그 후속적으로 강한 매수가 이렇게 계속되지 않으니까 좀 그 옆걸음질을 치는 형태를 보이다가 그래도 끝에 상당히 오르면서 마감을 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시가보다는 높이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말하면 그 십자 형태, 빨간색의 십자 형태, 도지 형태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691억을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1,057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1,671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코스닥 지수는 832.15포인트 그래서 어제보다 1.45% 상승을 하면서 끝냈고 환율은 간밤에 그 역여 환율은 1,300원 밑으로 좀 내려갔었는데 오늘 이제 우리 그 외환시장에서 환율 마감은 1,303원에 끝났네요. 그래도 이제 어제보다는 7원 40전 떨어진 거니까 원화가 그 정도 강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요건 나중에 말씀드릴 더 떨어질 수 있었는데 1,300원 밑으로. 오늘 이제 그 시가총액 상위에서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1,277억을 순매도했어요. 반면에 오늘 산 거는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 현대차, 카카오 정도가 외국인들이 이제 순매수를 했는데 LG에너지솔루션은 893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7억 2천을 순매도한 걸로 나오는데 연기금은 133억을 오늘도 샀습니다. 기관은 오히려 삼성전자를 771억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오늘 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 다 외국인 기관 전부 샀어요.
LG화학은 외국인들은 328억을 순매도하고 기관은 319억을 사고 그렇습니다. 어제는 네이버를 많이 사더니 오늘은 또 외국인들이 카카오를 많이 샀어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 외국인은 209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332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예. 셀트리온은 20억 팔았고 삼성물산도 38억 팔았고 기관은 뭐 셀트리온, 삼성물산 공이 60억 좀 넘게 그런 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 인터넷 플랫폼 같은 것도 돌아가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하루는 이쪽 사고 하루는 이쪽 사고 이렇게 두 종목을 그렇게 해 나가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그 섹터별로 보면 뭐 여러분 이미 예측을 하셨겠지만 이제 특수건설 관련주들이 오늘 올랐잖아요. 이게 당연하죠. 서울시가 이제 2027년까지 강남, 광화문 뭐 이런 데 이제 그 빗물 터널 만드는 거 이거 재추진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일반 건설사보다 이제 그 중소형 건설사 중에서 이런 데 특수 건설만 하는 데가 있으니까 오늘 이제 그런 것들이 당연히 부각될 수밖에 없죠. 그 서울시장이 그 대심도 터널 그거를 이제 설치한다는 곳 6곳 이거를 건설을 재추진한다. 이렇게 그 뭐 뉴스 나온 거 보니까 도쿄는 뭐 그 깊이 25m짜리 그런 밑에 그런 그 빗물 터널 같은 게 굉장히 잘 돼 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또 이제 뭐 그 중에서 이제 한라 같은 데는 신월에 있는 그 빗물 저류 배수 시설 이거를 수주했다. 그래가지고 좀 이제 뭐 주가가 오르는 그런 모습. 그래서 오늘 이제 특수건설 그런 쪽에 있는 특수건설들이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수소 관련 신재생 에너지 쪽이 또 움직였어요. 이거는 뭐 여러분 아시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한 기대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기후 변화에 대응해 갖고 수소, 뭐 풍력, 태양광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에 한 480조 정도 투자할 거다. 그리고 그린 수소 그 생산에 대한 보조금을 준다는 얘기가 이제 나와갖고, 그러면 이제 그린 수소도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린 수소 아시죠? 그러니까 화석 연료를 통해서 수소를 만드는 게 아니라 물을 전기 분해하는데 이제 그 전기 분해 하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가격 경쟁력이 문제였는데 여기도 이제 보조금을 주면 상당히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 관련 이런 거 움직였고, 또 원자력 관련 이게 원전 수출 전략 추진위원회가 곧 출범한다. 이런 얘기하고, 산업부가 오늘 이제 그 위원회하고 그 추진단 뭐 설치 규정 발령 시행 뭐 이런 거를 이제 준비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와서 더 그렇고, 또 어제 산업부 장관이 그 올해 안에 1,306억인가요? 그 정도의 그 외 원전 관련 업체에다가 긴급 일감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하겠다. 이렇게 돼서 오늘 또 이제 원전 관련도 상대적으로 좀 부각됐고, 2차 전지 뭐 면역 항암체 같은 거 바이오에서 이런 것들은 뭐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또 상승을 그대로 지켜갔고, 반도체도 일단 뭐 디램 가격 하락을 또 이제 다음 분기 뭐 13에서 18% 정도 메모리 칩이 가격이 떨어질 거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뭐 어쨌든 간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1277억 팔았지만 그래도 삼성전자가 6만 원은 못 가고 59,900원에 이제 끝났고, SK 하이닉스도 1,500원 올랐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나름대로 반도체도 오늘 좀 반등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개별 종목으로 카카오 게임즈는 1966억 그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소식 때문에 좀 올랐고요. 3자 배정 여러분 아시지만 기존 주주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그 투자자한테 주는 거죠. 또 컴투스 같은 경우에 2분기 매출이 1934억. 분기로 보면 역대 최고치다 이래갖고 거기도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오늘 시장의 특징이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그 미국 CPI 그 지수가 조금 둔하게 나온 거에 대한
응답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시장이 극양대 시장 모두 1% 중반, 뭐 1% 이상, 1.73, 1.45 뭐 이렇게 이제 상승한 게 오늘 시장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을 이제 좀 얘기를 하면 어젯밤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맨날 그 시간에 나와요. 우리 시간으로 이제 한 10시 부근 그때죠. 9시 반 좀 넘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백만개미 커뮤니티 여기에도 보내드리고 그 수치하고 그래서 또 CPI 이 수치가 그렇게 나오니까 미국 그 주요 선물 3대 시장 선물이 상승하고 있다 하는 그 CNBC 기사까지 해서 제가 이제 보내드렸죠. 실전 투자 스쿨도 텔레그램으로 다 보내드렸었습니다. 그러셔야 여러분이 이제 잠을 주무셔도 편하게 주무실 것 같아갖고 그런 거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것도 빼놓지 말고 보세요. 그런 거 하시려면 좋아요, 구독, 좋아요 그거 물론이고 그 알림 설정 해놓으셔야 돼요. 알림 설정을 해놔야 그게 뜨면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좀 활용을 하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보다 낮게 나온 CPI 수치가 시장을 그냥 단번에 상승으로 돌려 세워버렸어요. 그래서 뭐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어제와는 전혀 다른 세상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하고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얘네들이 뭐 향후 그 칩 시장에 대한 경고성 우려 뭐 이런 걸로 해서 그냥 그냥 좀 시장이 죽을 쓰고 막 맥없이 빠지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 CPI 수치 하나가 그냥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근데 뭐 이게 이제 뭐 얼마큼 갔냐는 또 두 번째 문제로 치더라도 어쨌든 간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소매자 물가 지수 CPI를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근데 이제 시장이라는 게 항상 그렇지만 어제 이제 CPI 수치가 8.5가 나왔잖아요. 이거는 YOY입니다. 작년 동월 대비, 그러니까 작년 7월 대비 8.5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장 예측치는 8.7 정도 봤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8.5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제가 항상 말씀드린 이게 월간이 중요하다. 그러면 6월보다 7월이 어땠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6월에서 7월은 뭐죠? 안 올랐다는 거예요. 물가가 안 올랐다. 뭐 개별적으로 따지면 오른 것도 있고 떨어진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근데 더 자세히 보면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 0.00이 아니라 마이너스 0.091 어쩌고 저쩌고 막 나가요. 그러니까 약간 덜 오른 느낌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제자리인데 그런 것도 상당히 분위기를 좌우하죠. 근데 이게 이제 시장에서 예측하기는 한 플러스 0.2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하고 식품 그걸 뺀 이제 코어 CPI 핵심 CPI라고도 하는 이거는 시장에서는 이제 6.1% 정도 올라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이게 5.9%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월간으로는 0.3이 됐어요. 이것도 0.5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제가 늘 얘기했지만 0.3이면 우리가 뭐 CPI 말고 코어 CPI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도 1년이면 얼마죠? 3.6%. 그러니까 이미 3.6% 그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시장은 항상 그렇지만 시장이 막 생각을 막 내달린 거예요. 이런 게 나오면 시장은 항상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이렇게 되면 뭐 연준이 금리 인상을 좀 타이트하게 안 할 수 있는 여유를 갖는 데서 뭐 이러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빨리 잡히면 경기도 뭐 연착륙되는 거 아니냐 등등 하여튼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좋은 쪽 그래서 막 경기 연착륙까지 내달았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여러분도 요새 느끼시겠지만 분명히 다른 건 있어요. 뭐냐면 코로나 팬데믹 때 우리가 느꼈지만 그 전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뭐 이렇게 유동성 공급도 찔끔찔끔했는데 진짜 재작년에 원 없이 풀었잖아요. 그건 뭐냐면 학습 효과죠. 이거를 찔끔찔끔하면 안 되고 원 없이 풀어야 이게 경기가 확 살아난다. 그래서 아무튼 주가도 오르고 확 그랬다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니까 긴축을 해야 되는데 긴축도 자이언트 스텝 뭐 이렇게 우리 0.75 그러니까 75bp 막 이러면서 이거를 계속 지금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연준의 학습 효과다. 긴축도 어영부영하면 안 된다. 긴축한다 시작하면 그냥 강하게 해버려야 좀 순간적으로 사이드 이펙트가 좀 나오더라도 그게 뭡니까 경기 침체 그런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인플레이션이 뭐 한 달만 갖고 얘기할 건 아니지만 이렇게 된다면 야 그러면 이거 뭐 긴축도 하고 경기 연착륙도 하고 이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시장은 거기까지 달린 거죠. 그렇게 이제 당연히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주식시장이 뭐 항상 그런 거니까. 근데 이제 시장은 그래서 상승 쪽을 택해서 반응을 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상승이냐 그러면 항상 시장이라는 게 그런 거지만 한쪽에서는 또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어요. 또 이게 그러면 니들 그러다 큰일 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그러면 이번에 왜 CPI가 우리 예측치보다 많이 떨어졌느냐? 그게 이제 특히 유가 하락 그 중에서도 휘발유 하락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그 수치의 상승을 제어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그 주택 비용 그거나 식료품 쪽에 올라간 거를 얘가 많이 상쇄시켜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니까 아직 인플레이션이 죽었다고 보면 안 된다. 내용을 보면 내용은 그거다. 유가.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택 비용도 중요하고 식료품 비용도 중요하고 하지만 유가도 중요하죠. 유가 빠진 것도 빠진 거죠. 근데 그거를 애써서 그렇게 분리해 놓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오늘 이제 뭐 그 한 증권사 대신증권에서 이런 게 나왔어요. 휘발유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만들고 주거비는 추세를 결정한다. 라는 이제 의견을 나왔어요. 이 얘기 뭐예요? 까불지 마. 이런 얘기 아니에요. 아니야. 아직 인플레이션 멀었어. 인플레이션 진정 아니야. 이번 달, 한 달 갖고 몰라. 휘발유가 빠져서 CPI가 낮게 나온 거지. 주거비는 올랐어. 이런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금리가 오르면 이게 후행적으로 주거비가 올라요. 그러니까 주거비는 아마 이 전체적인 CPI가 상당한 냉각기를 가도 오를 거예요. 그때까지. 왜냐하면 이건 상당히 후행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항상 후행적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왔겠지만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우리나라가 오늘 이제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수출 동향 관세청에서 발표를 했는데 무역 적자가 77억 달러예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 원달러 환율을 1,400원 밑으로 내려가는 거를 상당히 방해했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 거 아니었으면 역외 환율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뚝 떨어졌을 거거든요. 그런 아쉬움은 오늘 좀 남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데로 의미는 있다, 오늘 시장이. 왜냐하면 우리가 인플레이션 피크, 그 얘기는 뭐예요?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쳤다는, 피크라는 건 앞으로는 인플레이션 속도가 떨어질 거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숨겨진 얘기 제가 또, 드렸었지만,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시장에 대한 기대를 갖기에 충분한 거예요. 이걸 애써서 뭐 아니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제가 늘 그래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 자꾸 애써서 부정하거나 애써서 긍정하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만 보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죠. 언젠가는 이런 현상, CPI가 꺾여서 이렇게 내용이 어떻든 뭐가 어떻든 그게 꺾여서 내려가는 이런 현상을 안 일어나고 시장의 회복은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뭐 내용이 어떻든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일어났다는 것만 해도 우리한테는 좋은 거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식시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달 지표. 이번에 이제 처음 한 번 나온 한 달 지표는 추세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고망동하지 마라. 이런 얘기고 또 반대로 이런 얘기 있어요. 첫 움직임 있잖아요. 첫 움직임. 이제 CPI가 꺾이는 이런 첫 움직임엔 속아도 좋다. 그런 이제 증시 경험도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이게 첫 이런 움직임이라는 게 여태까지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어요. 지금이 무슨 3천 이상도 아니고 지수로. 지금 와서 뭘 그렇게 더 빠질 거라고 쫄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런 말. 근데 여러분은 이 두 중에서 뭘 택하시겠어요? 저는 첫 움직임엔 속아도 좋다가 난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우리 포트폴리오에 일부 현금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걸 전제로 하니까 오늘 뭐 이제 이렇게 상승했다고 해서 내일 다시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그 지금은 뭐 겁먹고 막 이런 거보다는 희망을 갖는 게 오히려 정신건강에 더 나은 거 아닌가. 쉽게 얘기하면 지금은 물려야 행복한 시기가 아닌가. 그게 아니라 언제 들어가지 하는 게 더 힘든 시장이 아닌가. 그래서 뭐 3천에도 샀었는데 뭐 이제 와서 이런 지수가 있는데 이걸 다 완벽하게 확인하고 가겠다. 이런 완벽하게 확인한 시장은 이미 상당히 올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걱정을 하는 건 아무 걱정 안 한 것보다 더 나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오늘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이제 최종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지만,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그 실전 투자 스쿨은 7시 반에 줌 라이브가 있어서 거기 분들은 저는 이제 그 줌으로 이따가 저녁 때 다시 뵙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벌써 금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또 오늘 시장이 내일까지 얼마나 연결될지 또 내일은 어떤 현상을 이뤄낼지 내일 또 시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투자 스쿨에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메시지는 최종적으로 간결하다, 쉽다, 치우침이 없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성공 투자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